난청이 쉽게 올 수 있다고 발표했어. 영상을 볼 때는 최소한 듣는 게 좋아. 난청에도 작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 보청기나 수술로도 개선이 좀 힘들 수가 있거든. 안녕 여러분, 다시 돌아온 올리브 유니온의 청능맨이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거리에서 캐롤이 울려 퍼지더라고. 이제 곧 크리스마스네. 모두 행복한 연말 보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난청에 대한 정보들을 빠르게 알려줄 거야. 지난 시간에 알려준 정보가 궁금하다면 이전 영상을 보고 오는 걸 추천해. 이미 여러 연구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고혈압, 당뇨, 복부 비만 같은 성인병을 가지고 있을수록 난청이 쉽게 올 수 있다고 발표했어. 또 요즘은 전부 다 귀 안에 넣어서 듣는 이어폰을 쓰잖아. 근데 이런 이어폰은 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 우리 귀는 굉장히 연약한 기관인데 여기다가 지속적인 소음이 계속 들어가니까 귀 건강을 생각한다면 음악을 듣거나 통화를 하거나 영상을 볼 때는 최소한 좀만 더 크게 들렸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볼륨을 줄여서 듣는 게 좋아. 또 이렇게 귀에 넣는 커널형 이어폰보다는 요즘 MZ세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헤드폰을 쓰는 게 그나마 더 귀 건강에는 좋아. 눈이 나쁜 것도 가족력이 있듯이 난청에도 가족력이 작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 선천성 난청 같은 경우엔 50% 이상은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 근데 선천성 난청이라고 하니까 태어나자마자 귀가 안 들리는 경우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선천성 난청은 출생 직후부터 나타날 수도 있고 살다가 갑자기 발현되기도 하는 난청이야. 선천성이라는 단어는 발병 시간 개념이 아니라 원인이 내부에 존재한다는 개념인 거지. 그러니까 만약 가족 중에 난청이 있으면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봐야 돼. 다행히도 우리나라에는 신생아가 태어나면 의무적으로 청력 선별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선천성 난청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구는 생각보다 많아. 신생아 1000명당 1명, 2명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후에 살면서 발병하는 인구까지 합치면 더 많아지겠지? 이런 선천성 난청이 왜 발병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은데 유전적인 요인, 산모의 감염, 조산, 다양한 원인들이 꼽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하는데 쉽게 나이가 들면 생기는 난청을 말해. 음을 감지하는 신경이 손상된 경우에는 보청기나 수술로도 개선이 좀 힘들 수가 있거든? 그래서 검사를 통해 초기부터 난청의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처치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해. 그런 난청도 있는데 그런 난청을 전음성 난청이라고 해. 전음성 난청은 소리를 전달하는 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야. 예를 들어 중이염이 있다거나 고막에 구멍이 났다거나 또 귀지가 너무 심하게 껴서 그런 경우도 있어. 이 경우에는 치료가 가능해. 연구 결과에서는 70dB 이상의 소음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 청력이 손상될 수 있다고 하는데 70dB이면 자동차 빵빵거리는 소리, 드라이기 소리에 해당이 돼. 또 12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될 경우에는 즉각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이렌 소리를 가까이서 듣거나 비행기 엔진 소리를 가까이서 들으면 즉각적으로 소리가 안 들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소음을 피하거나 귀마개 같은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게 좋겠지. 또 고혈압, 당뇨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난청 발병 확률이 높아지니까 꼭 관리해야 하고, 귀 속에 삽입되는 커널형 이어폰을 쓰기보다는 그냥 핸드폰 바깥으로 소리가 나오게 음악이나 영상을 감상하는 게 낫겠지.
물론 밖이나 남들하고 있을 때는 이어폰을 착용을 해야 하는데 이어폰을 사용할 때는 듣는데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볼륨을 좀 낮춰주고 1시간 이상 연속해서 듣지 않는 걸 추천할게. 그리고 웬만하면 귀에 꽂는 이어폰보다는 헤드폰을 쓰는 게 귀 건강에는 더 좋아. 오늘까지 난청의 대표적인 정보들에 대해 알아봤어. 많은 정보들을 알려주려다 보니 간단하게 답한 것 같아서 아쉽네. 더 궁금하거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댓글로 남겨줘. 다음 시간에는 이명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줄게. 모두 즐겁고 행복한 연말 보내.